FIS 코리아의 차민기입니다. 오늘은 가동성 제한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FMS 레벨 2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FMS 시스템에 녹여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또 매뉴얼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가동성 제한이에요. 어떤 것들 때문에 가동성이 제한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구조의 문제 혹은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가동성이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우리는 이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걸로 가동성을 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 테크닉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폼롤러 아니면 수기 치료, 침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구조적인 접근을 1차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더해서 FIS는 이 신경학적인 원인 때문에도 가동성이 제한이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요소들을 그냥 러프하게만 살펴보자면 신경학적인 요인 때문에 가동성이 제한되는 거는 크게는 반사작용, 보호작용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이 몸을 굳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머릿속이나 신경계의 문제, 보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몸에 충격이 가해져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드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목이 굳었다. 우리 몸은 계속 굳어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거는 우리 몸이 이거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몸을 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FMS에서는 가동성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으로 삼고 있어요. 허열 상태라는 것도 가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줌을 꼭 쥐고 있는 상태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관절들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필려고 하면 바로 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신체의 특정 부위가 눌렸다든지 관절이 굳어 있다든지 그렇다면 허열 상태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을 봤을 때 각 관절들이 항상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들이 떨어지면은 그 부위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허열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찜질을 한다든지 수기로 가동을 해준다든지 움직임이 떨어지는 부위를 확인을 해서 움직임 처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는 자세가 뭔지를 보고 어떤 자세가 어떤 움직임을 부족하게 만드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걸 처방하는 게 있죠. 염증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동반이 되는 신체 조직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염증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는 과정이고 재생하고 순환을 위해서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정 조직의 염증 상태가 좀 과도하게 생기면은 이 염증은 우리 몸을 재생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굳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처를 더 안 대고 싶어 해요. 염증이 우리 몸에 근데 전체적인 몸의 염증 상태나 아니면 국소적인 염증 상태가 높아지면 그거 자체로 가능성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소염 진통을 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실 수도 있고 수분 공급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오메가3 같은 영양제 같은 걸 처방을 해서 몸의 전체적인 염증 상태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이렇게 몸이 계속 움츠러져 있는 것도 그런 염증 상태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세요. 그 외에 또 어떤 특정 질환이 일어났을 때 또 관절은 붓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관절염 같은 관절 표면들의 염증 상태가 있어서 구조적인 형태가 변화가 되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람이라든지 아니면 힘줄이라는 인대라는 조직들의 염증이 생기고 아니면 형태 변화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원활한 움직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질환에는 크게는 관절 단위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을 때도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연부 조직 부드러운 조직은 우리가 수축성 조직하고 비수축성 조직이 있겠죠. 얘네들도 어떤 병리적인 상태가 일어나면은 그 구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기능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역학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다 소통할 수 있는 게 근막이라는 구조잖아요. 얘는 단일한 부위를 본다기보다는 전신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옷을 예를 들면은 이 옷에 아무런 꼬임이나 혹임이 없으면은 이 전체적 움직임이 편하잖아요. 근데 특정 부분이
꼬여서 뭉치고 근막의 유동성,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이 주변뿐만 아니라 이 전체 움직임 범위 혹은 이 끝의 움직임 범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막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한 그 가동성이 떨어진 주변 근막뿐만 아니라 좀 더 먼 부위에서도 이제 근막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근막 유연성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막이 손상이 되는 이유는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얘네들이 다 근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제일 흔한 거로는 유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계속 쌓이고 그게 크든 작든 쌓이면은 근막의 형태나 아니면 성질이 바뀌기도 하고, 근막이라는 거는 조직들을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조직인데, 거기 이제 들러붙는 유착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도 이제 근막 전체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일뿐만 아니라 전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학도 근막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을 볼 수 있어요. 특히나 FMS, SFMA에서도 이런 역학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 전신 움직임을 한다고 했을 때 특정 관절 부위에 역학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전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전체 움직임일 수도 있고 또 단일한 부위에 영향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다른 부위가 또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FMS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가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특정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직업별로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FMS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직업들이 같이 다룰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모터 컨트롤을 건드리고 아니면 공통된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FMS에서의 강점은 신경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동성 제한을 풀려는 거, 역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동성 제한을 풀려는 거, FMS의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어떤 구조가 중점이 돼서 이제 가동성을 떨어뜨리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 구조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절이나 뼈대에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연부 조직의 문제 때문에 가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구조만 딱 봤을 때는, 원래 이 연부 조직이라면은 수축성도 있고 비수축성도 있죠.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완전 분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구조를 봤을 때 이 두 요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교집합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이 가동성을 떨어뜨린다는 범위 내에서 어떤 애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판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가동 범위는 관절 요소 때문에 관절 요소가 가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한 80%, 90%가 될 수도 있고, 연부 조직은 한 10% 될 수도 있어요. 연부 조직의 문제가 한 8, 90%인데 관절 가동, 그 관절이나 뼈는 한 10%, 20%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탁 떨어져 분리할 수 있다고는 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제 설명 좀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판별법이에요. 관절이나 뼈대의 원인이 더 커서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경우면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봤을 때 주로 가까워지는 부위에서 관절 가동 범위가 가까워지고 했을 때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팔꿈치로 봤을 때 이 팔꿈치의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게 가까워지려고 했을 때, 아니면 이 두 뼈가 가까워지는 이런 데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이제 관절이나 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했는데, 쭉 늘리려고 하는데 늘어지는 가동이 가는 반대 부위, 혹은 우리가 제가 팔을 구부리려고 했을 때 이 뒤에서 가동 범위를 막는 느낌이 든다. 그럼 이제 연부 조직의 문제죠. 다시 팔을 피려고 했을 때 가동 범위가 줄어들려고 하는데 이쪽 부위에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부위 반대에서 내가 저항감이 느껴진다. 그럼 연부 조직 문제인데, 쭉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동 범위를 제한시킨 느낌이 든다라고 이건 관절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큰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관절이나 뼈대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테크닉이 이 관절 이 갭 사이를 늘려주거나 우리를 트랙션이라고 하죠. 트랙션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 이 연부 조직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레칭 아니면 뭐 마사지, 폼롤러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물론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뭐 침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한의사들은 침이나 부항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별을 하고 난 다음에 구조만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판별을 해서 어떤 문제의 비중이 더 큰지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테크닉을 쓰시는, 그걸 다 했는데도 제가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늘어난다, 이런 판별법을 했는데도 안 늘어난다 하면은 신경학적 접근을 보셔도 되세요. 이때 이제 FMS나 SFMA 모터 컨트롤을 달아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그런 운동들을 쓰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